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주가는 1년 만에 거의 6배가 뛰었습니다. 15만원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확실히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흘러내릴지가 이제 의문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기록을 계속 이어가 나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면서 포지션에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상승 흐름은 개인이 이끌어내고 있고,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건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최근 1.19% 기록 중이고요. 과거 대비 약간 올라왔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수치,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 매매 비중이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유지하면서 그렇게 높은 느낌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잔고도 일단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 횡보, 그래서 아주 높은 레벨까지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당장에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공매도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7조, 4조대로 한번 꺾였다 올라가죠. 4조 8천, 7조, 10조까지 돌파했고요. 작년에 12조, 올해는 13조 8천대까지. 자, 가파른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매년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도 좋아요. 15조대까지.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 전환 이후 회복세가 이어졌고, 흑자 전환은 24년도 기록을 하면서 작년 계속 올해까지 회복이 이어집니다. 올해는 1조 7천까지 올라가고, 내년도 폭은 좀 줄겠지만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2조 1천억 원대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250에서 2,800으로 굉장히 크게 뛰었고요. 4분기 1600에서 1800 소폭 올라갑니다. 1분기는 2500에서 3800으로 굉장히 많이 뛰고요. 2분기 3700에서 4300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그래서 상승폭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는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크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저점 찍고 분기별로는 4분기 저점 찍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올라가는 흐름 올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도 전 분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1500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한 번에 200대까지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조금씩 더 내려오면서 올해 180 그리고 내년엔 140까지 계속 안정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상황에선 과거는 좀 높았지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전혀 걱정 없는 부채 상황.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이제 과거 플러스 전환 이후에 6, 11 그리고 올해는 20까지 올라오면서 우상향 중에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내년도 20 근처에서 횡보. 자, 상당히 이제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수익성 관련해서는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우상향 스탠스 계속 이어지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이제 올해부터 150원 예상이 나오고 있네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12%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거의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은 29.18배, PBR은 5.4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 좋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뛰었기 때문에 사실 뭐 1년 만에 6배가 뛰었고 최근 조정 나왔다고 해도 5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고평가 구간입니다. 조금 다소 비싼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는 주가의 레벨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자, 밸류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매출은 12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 체질이 뚜렷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 영업이익은 366% 급증하면서 7년 만에 연간 기준 최대치를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 또한 1조 원을 넘어서면서 흑자 구조가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업황 반등보다는 고부가 가치 선종 중심의 매출 구조 전환과 생산 안정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성과급과 일회성 인건비 등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이 됐고 영업이익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제외하면 상선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분기마다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 자, 이어서 실적 개선의 핵심은 확실히 상선 부문이 되겠는데요.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고마진 선종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선가 상승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이 되는 가운데 공정 안정화로 생산성도 높아지면서 영업 마진이 함께 개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특수선 부문 역시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 건조가 계획대로 진행되며 매출이 소폭 증가해 전체 실적에 기여했고요. 수익성 위주의 수주 전략과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에도 이익 확대에 힘을 보탰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주 성과 또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LNG선, VLCC 그리고 컨테이너선 등을 포함해서 총 100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회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가 위축된 환경에서도 주력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를 이어가면서 수주 잔고는 321억 원대까지 늘었고요. 이는 향후 몇 년간의 매출 가시성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겠고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관련 굉장히 또 우리가 의미 있는 이런 변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LNG선 성가 상승, 해양 플랜트 수주 재개, 특수선 해외 프로젝트가 성장의 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거제 옥포주 선소의 이 생산성 개선과 특수선 건조 능력 확대도 이 미래 실적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존재합니다만 수주와 수익 구조가 동시에 개선되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이제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기회로 봐야 되나라는 이제 이런 심리도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아직 그러기에는 얼마 많이 흘러내렸다고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고 지금은 이제 밸류 부담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뭐 한 10만 원 초반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13만 원대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신규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도 5배예요. 내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밸류 부담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냥 무조건 재료 업황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의 레벨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하셔야 되지 지금은 이제 신규로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는 이제 예외적으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돌파했다고 판단, 일단 다시 한번 목표가를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리하고 갈아타는 구간이 좋을 것 같아요. 엑기스 구간은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웬만하면 조금 이제 너무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어깨를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덜 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슬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 자,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잘못 들어가셨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 어쨌든 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딱히 대응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폭 자체, 손실폭 자체가 물렸다고 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10%대 뭐 많아야 10%대 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계속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뭐 조금 약간의 손절은 할 수 있다 정도 되시면 그냥 갈아타셔도 되고 조금 이거 조금 많이 투자해서 지금 손절하기도 힘들다. 얼마 안 떨어져서도 손절 금액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향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다시 팔고 나오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이제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셔야 되겠고 잘못 들어가신 분들도 가능하시면 손절이 가능하시면 나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너무 손해가 크지 않다면요. 그래서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